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감사원이 음파 호수공원 아파트 건설에 대해 감사에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감사원은 최근 시민단체에 잇따른 감사 청구와 관련해 군산시와 국토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 시민단체들은 테라스하우스 건축 면적 완화와 진입로 없는 아파트 허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추진이 10여 년이나 늦어졌던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중기중앙회와 전북도 등 4개 기관과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개발을 위한 투자 펀드를 유치하고 행정과 재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의 지난해 국토비 보조금 반납액이 15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각각 193억 원이었습니다. 반납 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사업 타당성 검증 등으로 보조금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감사원이 은파 호수공원 아파트 건설에 대해 감사에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감사원은 최근 시민단체에 잇따른 감사 청구와 관련해 군산시와 국토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 시민단체들은 테라스하우스 건축 면적 완화와 진입로 없는 아파트 허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는데요. 군산 은파 호수공원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시민단체가 잇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은파 호수공원. 저수지 주변 야산의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2년 전 아파트를 짓겠다고 승인을 받은 21건 가운데 은파 인근의 8건이 허가를 받고 6건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은파 야산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곳곳에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산 19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은파 저수지 맞은편에 들어서는 테라스 하우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건축 허용 면적 비율 20%인 자연 녹지 지역에 건폐율을 1.5배 높은 30%가량으로 완화하고 기부받은 땅은 기준의 5%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축 면적 완화 결정은 위법하고 특혜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군산의 22개 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시민대책위원회도 최근 저수지 인근에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에 대해 엉터리 조건으로 군산시의 사업 승인이 이루어졌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은파 순환도로에 7,000대 이상의 차량이 몰리면 교통대란이 우려되는데도 진입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옆에 지금 주 진입로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허가부터 나가고 나중에 시하고 추후 협의를 하겠다는데 사업자가 건물 짓고 나면 협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시에서 내줘야지. 그러면서 사업자가 진입로를 만들어 기부 체납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시가 도로를 만들어준 결과가 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은 테라스 하우스와 관련해 군산시와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국토부하고 군산시에다가 자료 요청을 지금 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료 요청을 했고 그 자료 오면 이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은파 호수공원.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효성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시민발전평가위원회는 지난 21일 효성 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선정 기준이 만족으로 평가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발전과 효성 컨소시엄은 이달 말부터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한편 시민발전은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맡을 시행자를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재공모한 결과 효성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새만금청이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수부와 문체부에 따르면 크루즈 활성화 방안에 새만금 신안 크루즈 부두 개발과 관광객 체류 시간 확대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크루즈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2026년 새만금 신안 개항에 맞춰 새만금을 한문화 중심의 기항지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새만금청은 오는 9월까지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 여건 분석과 발전 방향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 팔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 분묘 이장 보상비가 2년 가까이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분묘 소유자인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익산시로부터 편입 토지 지작물 보상 관련 공문을 받고 같은 해 7월 분묘 10개와 오석, 수목 등을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업자인 팔봉공원 개발 측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2년 가까이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질 경우 추경이나 내년 본 예산에 예산 반영 검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오늘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이 제정되면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육성과 전담기관 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한 의원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농가 소득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이 늦어졌던 신시 야미 관광 레저용지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오늘 중기중앙회와 전북도 등 4개 기관과 관광 레저용지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기관은 행정과 재정 분야 지원과 함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추진이 늦어졌던 신시야미 관광 레저용지 개발. 오는 2030년까지 58만 평 부지의 호텔과 골프장, 인공해수욕장 등 복합 리조트가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본 사업 부지의 실시 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호텔 착공이 미뤄지는 등 개발이 지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 등 5개 기관은 24일 업무 협약을 맺고 관광 레저용지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은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 시행자인 BS산업은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 사항 이행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자를 포함하여 상생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시야미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들 기관은 전북도가 추진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선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재정 등에서 자금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자펀드와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신시야미 관광 레저용지 개발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관광 레저용지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잘 협력하고 노력해서 새만금 개발 사업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선정되고 중소기업도 좋은 조건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도는 현재 펀드에 대한 사업성이 검증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에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강임중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새만금 산단에 중소기업이 유입돼 기존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튼튼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져가서 지속가능한 우리 군산의 산업구조를 만들자 하는 것이 신시야미 관광 레저용지 개발이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장기간 공석인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가 이르면 다음 달 말 임명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공모로 접수된 후보자에 대한 서류 심사와 면접 등 적격 심사를 다음 달 초까지 마치고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다음 달 임명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시민발전은 서지만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사표를 낸 이후 2년 가까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군산의 출생아 수가 1,000명이 무너지면서 인구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 출생의 수는 983명으로 1년 전 1,145명보다 162명이 줄었습니다. 올 들어 서수와 성산, 나포면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2,440명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감소한 겁니다. 도교육청과 군산대, 원광대 등 도내 8개 대학이 고교학점제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오늘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실무협약식을 갖고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폭넓은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고교학점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 서수면의 3개 초등학교가 내년에 서수초로 통합됩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금암초와 마룡초, 서수초를 서수초로 통합하기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 통합은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한편 금암초와 마룡초는 각각 전교생이 14명과 6명이고 서수초는 16명입니다. 도내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10년 동안 80%가 넘게 올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368만 원입니다. 이는 10년 전보다 85%가 오른 겁니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기록이 나온 지역은 전북을 포함해 서울과 부산, 대전, 충북, 충남 등 6곳입니다. 익산시의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15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각각 193억 원이었는데요. 보조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반납 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사업 타당성 검증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지난해 받은 국도비 수령액은 모두 7,525억 원. 이 가운데 집행잔액은 국비 116억, 도비 42억 원 등 모두 15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금 1억 이상 반납된 사업은 모두 15개 사업, 57억 7천만 원입니다. 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 추경 예산안 등을 분석한 결과 1억 원 이상 국비 보조금 반납 현황은 22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13억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5억 4천만 원, 생계급여 사업 5억 원 등 모두 3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합쳐 1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반납한 사업은 22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7억 원, 기초연금 5억 원, 직매장 지원 사업 4억 원 등 모두 26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보조금 집행 잔액은 140억 원,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93억 원이나 됐습니다. 예산 확보를 했다면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기 전에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국도비 반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 발굴입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끔 그걸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거기에 제때 예산을 지원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고요. 또 국도비 잔액이 발생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2월액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네, 익산시가 매년 많게는 193억에서 그리고 158억까지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도비가 제대로 집행이 못 돼서 반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남아서 반납되는지는 우리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문제다. 모든 지자체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국도비를 사용해 반납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군산 수제맥주 축제에 2만 5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수제맥주 축제 방문객은 지난해 19,000명보다 6,000명가량이 더 늘었습니다. 맥주 판매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11,000리터며 판매액은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자매도시인 김천과 협업해 만들어낸 김천 맥주와
군산 메가를 원료로 만든 충남 홍성 수제 맥주, 군산 교류도시인 대만 업체의 수제 맥주까지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군산시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군산시는 장애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대1로 맞춤형 낮 활동이나 야간 돌봄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제공합니다. 통합 돌봄은 24시간 개별 1대1, 주간 개별 1대1, 주간 그룹형 1대1 서비스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18세부터 65세의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서해 앞바다에 어린 주꾸미 35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오늘 어린 주꾸미 35만 마리를 군산과 고창, 부안 해역에 무상 방류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번에 방류한 주꾸미가 서해 바다에서 잘 자라면 내년 봄쯤 암컷 한 마리가 평균 500개의 알을 낳아 자원량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꾸미 어획량은 지난 2021년 354톤에서 지난해 211톤으로 40%가량 줄었습니다. 도내 1인 가구 가운데 취업 가구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도내 1인 가구 28만 1천 가구 가운데 16만 5천 가구가 취업 가구입니다. 이는 도내 노인 1인 가구가 많아 취업 가구 비중이 적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1인 취업 가구 비중이 적습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이 전반기 의정 활동으로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꼽았습니다. 김영일 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3개 시군을 통합하는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을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2년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김제의 관할권 분쟁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새만금 신안 관할권 사수를 위해 꺾이지 않는 결의를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2년 동안 5분 발언 134건, 의원 발의 조례 121건, 건의안 36건 등을 채택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전양목 운영수석 전문위원이 의회 사무국장으로 승진 내정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주홍 사무국장의 명예퇴직에 따라 전양목 전문위원을 의회 사무국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전 내정자는 지난 1992년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후 군산시 시정계장과 소룡동장, 시의회 경제건설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7일과 28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꾸려지면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24일 새벽 0시 반쯤 전주시 삼천동의 가상화폐 채굴장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와 채굴기 110여 대가 타 소방서 추산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인증받았습니다. 시는 2026년까지 어르신이 살기 좋은 100세 도시 김제를 비전으로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공간 조성과 교통 환경 개선, 돌봄 확대, 노인 일자리 보장 등에 힘쓸 예정입니다. 고령 친화 도시는 WHO가 2006년부터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국내에서는 현재 60개 도시가 가입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총동창회가 6.25 참전국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북대 총동창회는 24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튀르키예에서 유학 온 알프부세 씨 등 12개국 출신 유학생 22명에게 100만 원씩 총 2,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북대 측은 한국 전쟁 때 참전국의 희생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시의회 6개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6개 연구단체 활동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는 패자원 에너지화 시설 개선 연구회와 스포츠 경쟁력 강화 연구회, 출연 출자기관 발전 연구회, 행정조직 연구회, 전통시장 발전 연구회, 지역경제 플랫폼 혁신 연구회 등입니다. 연구단체는 오는 11월까지 학술 용역을 통해 자료 수집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우수기관 사례 벤치마킹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군산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16일까지 13일 동안 제266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와 운영 조례안 등 19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쳤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 기간 중 46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로 제정하거나 개정한 조례는 120건으로 이는 전체 조례안 262건 중 45.8%에 차지합니다. 이와 함께 5분 발언 143건, 시정질문 27건 등도 실시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날 마무리 연찬회를 열고 소기령, 손진영, 이종현, 양정민 의원에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여했습니다. 익산 용안 생태습지에 초하류가 만개하며 시민들을 위한 산책길이 조성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용안 생태습지에 심었던 풍접초, 라벤더, 아스타 등이 만개했습니다. 또 잔디광장 640제곱미터에 그늘막과 나무, 벤치 등 휴식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시는 용안 생태습지에 메리골드, 임파챈스 등 초하류 10만 분을 추가로 식재할 예정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새만금의 변화와 발전이 담긴 항공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만금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연도별 항공사진을 누리집에 등록,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항공사진은 새만금 국가산단 확장 과정과 수변도시, 동서남북도로, 신항만 방파제 등이 담겼습니다. 한편 새만금청은 매립 준공 토지에 대해 지적 신규 등록 210만 평과 건축 허가 11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함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폭염 취약계층 18세대에 여름나기 지원 사업으로 선풍기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무더위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선풍기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특화 사업입니다. 군산시 소룡동은 한화에너지 군산공장과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하는 소룡동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살아계 공부방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의 기탁금 300만 원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공부방 도배와 책상, 의자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14도에서 출발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겠고 최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